안녕하세요. 저는 웨스트월드의 기술연구 소장을 맡고 있는 임주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식사 마치고 딱 다음 세션이 저라서 하필이면 되게 졸린 얘기가 될 수도 있을까 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안 졸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총선이 있었죠. 뭐 제가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할게요. 어쨌든 MBC의 선택 2024라는 총선 방송에서 저희한테 이제 미디어월을 활용한 스테이지 구성에 대한 그러한 이제 요청 사항이 들어왔었고, 저희가 기존에 계속 해왔던 뭐 인카메라 VFX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실제 스테이지를 좀 구축하고 콘텐츠를 방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도를 하게 됐고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진행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웨스트월드라는 회사가 이제 뭐 하는 회사인지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회사 홍보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는 2018년 10월에 설립돼서 이제 만 5년이 조금 지난 이제 VFX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는 영상 후반 작업을 주로 하고 있긴 하지만 단순히 이제 후반 작업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프리 단계부터 촬영 단계 그리고 최종 마스터링까지는 전 단계에서 좀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최적의 환경과 좀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제작 효율성을 높인다거나 이러한 것들에서 지속적으로 R&D를 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저희 기술연구소는 이제 2019년에 스위톰이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실제 시뮬레이션 카메라 기술을 도입하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언리얼 엔진을 활용한 공정 개발 뭐 이러한 것들을 계속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기술연구소 자체에서 롤은 전체 VFX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롤이긴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런 버추얼 프로덕션 또 고요의 바다라는 프로젝트나 택배기사라는 프로젝트에서 실제 인카메라 VFX를 통해서 컨텐츠 제작을 해야 됐기 때문에 뭐 그런 데에 대한 인력 및 이제 R&D도 지속해 나가고 있고, 저희가 이렇게 언리얼 엔진을 활용해서 뭔가 인카메라 VFX에 들어가는 하드웨어적인 세팅, 뭐 기술적인 세팅뿐만 아니라 컨텐츠 제작까지 좀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컨텐츠 제작 기술을 좀 다른 영역으로 확장돼서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어찌 보면 좀 시도를 하다가 작년에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제로 좀 상업적인 효과를 냈던 첫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처음 작품이다 보니까 뭔가 대단한 퀄리티적인 것이나 기술적인 것보다는 다른 업을 하던 산업이 좀 다른 데로 확장될 수 있는 계기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드리는 것보다 저희가 얼마 전에 뭐 5주년을 기념해서 저희 기술연구소 쇼릴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잠깐 그거 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저런 일에 대한 뭐 기술 개발 및 뭐 리서치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부분 보신 것처럼 기반이 되는 기술이 언리얼 엔진이다 보니까 이런 언리얼 엔진을 어떻게 활용할지 항상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최초로 저희가 방송 콘텐츠 내에서 LED월을 활용해서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했을 때 저희는 좀 쉽게 생각한 부분이
저희가 기존의 인카메라 VFX 기술에서 활용됐던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세팅이나 뭐 그런 것들을 세팅을 해서 실제 컨텐츠를 구동하기만 되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이슈가 많지 실제로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이슈는 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라이브 방송은 실제로 저희가 인카메라 VFX에 들어가는 어떤 하드웨어, 모든 하드웨어를 다 세팅하고 실제로 뭐 카메라 트래킹까지 해서 공간을 구현해내고 한다고 하면 라이브 방송 중에 어떤 장비의 이슈든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이슈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건 그렇게 보여지긴 하지만 실제로 그냥 구동 가능한 시퀀스나 MOV 형태로 만들어 달라는 이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뭐 인카메라 VFX 엔디스플레이를 활용하게 되면 만들어지는 아웃 프로스트럼이나 뭐 카메라 트래킹 정보에 따라서 바뀌는 이너 프로스트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고 온전히 아티스트가 그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림을 만들어낼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는 기술자적인 관점이 아니라 아티스트가 어떻게 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했을 때 사용했던 뭐 팁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언리얼 엔진의 엔디스플레이에 활용한 NWP 구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카메라 트래킹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고정된 카메라에서 왜곡이 된 이미지를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좀 그런 지점에 대해서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 지점은 단순히 18개 지역, 뭐 4개의 시그니처 영상을 단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영상이 실제로 편집을 통해서 이어지듯이 만드는 걸 요청했었어요. 그랬을 때 언리얼 엔진이 가지고 있는 기능,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사용했던 기능들을 어떻게 엮어서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실제 공정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미 하드웨어가 세팅된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 세팅은 방송 한 10일 전에 완료될 예정이었고 저희가 그런 하드웨어 정보, 그러니까 세팅된 하드웨어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보여질지를 좀 고민하기 위해서 언리얼 엔진을 좀 시뮬레이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번째 얘기는 뭐 언리얼 엔진은 아니지만 에픽에서 제공하고 있는 리얼리티 캡처가 좀 쉽고 빠르게 뭐 어셋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LED 월드 구축되어 있지 않았고 저희가 인카메라 VFX라는 기술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저 구현되는 LED 월에 입체감 있는 그 공간 내에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그 가상의 물체가 실제 공간에 있는 것처럼 구현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고민을 갖게 됐었고요. 저희가 뭐 어떠한 특정 미디어 월이나 이미 그런 다른 작업들을 해봤다고 하면 좀 방법적으로 많이 알 수 있었을 텐데 저희의 뭐 시초가 VFX, 영화나 드라마의 VFX고 그리고 실제로 게임 엔진을 대부분 활용했던 것들도 인카메라 VFX의 일반적인 배경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왜곡이 어떻게 보여져야 되는지 어떻게 구현돼야 되는지는 잘 알고 있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그 연구를 해가면서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 정도의 방법을 통해서 실제 18개 지역의 렌더링을 진행을 했었고요. 각각의 방법은 좀 차이가 있으니까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드웨어는 없다 하더라도 무조건 저희가 요청한 사항은 있었어요. 클라이언트한테. 일단 너희가 세팅할 하드웨어에 대한 기본적인 스펙은 정해주고 가야 된다. 렌더링, 뭐 리얼타임 엔진이긴 하지만 저희가 바로 리얼타임으로 렌더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하이 퀄리티로, 시네마틱 퀄리티로 렌더링을 하다 보면 언리얼 엔진 자체도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고 그런 렌더링 타임까지 고려했을 때 기존의 하드웨어의 사이즈나 뭐 카메라의 위치, 카메라 렌즈 값들이 변하게 되면 기존에 이미 렌더링 됐던 이미지는 전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하드웨어에 대한 세팅이 첫 번째로 정해주고 가야지만 그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했었고요. 그들의 요청 사항은 뭐 그런 것들은 다 맞춰줄 테니 제발 좀 그 공간 내에 있는 공간감이나 볼륨감들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컨텐츠로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3개월이란 기간 내에 정해진 하드웨어에 어떻게 컨텐츠를 제공할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렌더링 타임이었어요. 1차적으로 LED 월의 크기나 사이즈, 카메라의 위치는 정해졌지만 실제로 그게 중간중간 바뀔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렌더링을 해야 되는지 처음에 정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카메라 뷰포트를 렌더링한 후에 이 이미지를 누크라는 소프트웨어를 가져가서 실제 각각 LED에 맞는 이미지를 역으로 생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되게 간단한 방법이에요. 저희가 그냥 처음으로 시도했던 방법이고 다른 어려운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이러면 될 것 같다라는 가정하에 시도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실제 LED월과 동일한 사이즈의 엔디스플레이를 세팅해 놓고 그리고 실제 카메라 위치를 계산해 넣어서 거기 카메라에서 찍히는 뷰를 이미지 플레이트로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환경에 맞는 것들도 이 환경을 똑같이 해놓고 이미지들을 뽑아놨고요. 그렇게 가져온 이미지를 실제 누크라는 소프트웨어로 가져와서 코너핀 노드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4개로 찢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누크를 사용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되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미지를 갖고 와서 그 LED월의 실제 엣지 부분에 마커를 찍어주고 그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4개의 이미지를 쪼개는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너핀 값이 정확하게 지정이 되면 실제 시퀀스로 구워져야 되는 이미지를 동일한 앵글에서 촬영하고 이 이미지의 그 코너핀 값을 가져와서 4장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되게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긴 한데 문제점이 있었어요. 언리얼 엔진이 무비 렌더 큐를 통해서 최대 해상도로 구울 수 있는 게 딱히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레벨이 가지고 있는 그 구성 그리고 그 레벨의 특징에 따라서 들쭉날쭉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전체 LED월 자체가 한 12K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었고 저희는 그러면 이 이미지를 찢는다고 하면 12K 이상 되는 렌더 이미지를 얻어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실제로 언리얼 엔진 상에서 완벽하게 구현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방법이긴 했지만 특정 레벨에서는 가능했지만 좀 레벨이 복잡하거나 뎁스가 좀 깊은 레벨에서는 활용할 수 없었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좀 고전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실제 엔디스플레이에 아웃프로스트럼이 맺히는 상을 렌더를 통해서 뽑아내보자는 방법을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언리얼 엔진에서 카메라를 통해서 그 카메라 뷰포트의 이미지를 뽑아내는 것은 동일하지만 이 이미지를 누크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DCC 툴로 가져와서 왜곡된 메시 자체를 생성하는 방식을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마야를 사용했는데 다른 툴을 사용하더라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야에서 실제로 플랜 위에 이미지를 불러와 놓고 레퍼런스용으로 그 이미지에 맞게 각각 다른 그 플랜도 제작해 놓은 상황에서 그리고 이 왜곡된 플랜의 사이즈에 맞게 다시 그 플랜들을 재조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총 4장의 왜곡된 그 3D 메쉬 플랜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그래서 만들어질 때 중요한 건 실제로 엔디스플레이 컴피그 상에서 메쉬는 두 번째 UV 자체의 사이즈는 정확하게 1:1로 매칭이 돼야지만 상이 맺혀지기 때문에 그 UV 값 조정하는 것만 정확하게 해준 다음 다시 이제 언리얼 엔진으로 가져오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제작한 LED 플랜을 엔디스플레이 컴피그로 가져오게 되면 이때부터는 그 이미지, 그 LED 자체, 그러니까 메쉬 자체가 왜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100% 매칭되면서 왜곡이 된 형태로 아웃프로스트럼이 맺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웃프로스트럼이 맺혀진 대로 각각의 이미지를 렌더링하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이미 그 카메라에서 봤을 때 볼륨감이 있는 이미지들을 뽑아낼 수 있는 환경이 세팅이 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팅된 엔디스플레이를 바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실제 어떻게 보여져야 되는지 레퍼런스를 기준으로 해서 그 LED 엔디스플레이 컴피그의 위치를 찾아내야 되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아웃프로스트럼의 기준이 되는 디폴트 뷰포트의 카메라의 위치 값이나 로테이션 값들을 지정해 놓고 그리고 그 이미지 플레이트 하나를 카메라랑 딱 어태치 시켜 놓으면 그때부터 카메라 프로스트럼에서 벌어지는 그 선을 쫙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카메라 프로스트럼 내에 저희 LED 월이 정확하게 딱 들어올 수 있도록 맞추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수치적으로 계산해서도 가능하긴 할 것 같은데 저희 아티스트들이 그걸 다 하나씩 작업할 수는 없다 보니까 카메라 프로스트럼을 볼 수 있는 이미지 플레이트를 하나 띄워놓고 그 프로스트럼 내에 저희가 만든 LED 월 메쉬가 들어올 수 있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배경에 있는 그 오브젝트들이 아웃프로스트럼에 맺히게 되고
이 각각의 아웃 프로스트럼에 맺힌 LED 메쉬를 무비 렌더 큐를 통해서 렌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드스플레이라는 렌더 세팅이 이미 저희가 사용하는 5.3에 들어가 있었고, 그러면 각각의 그 LED 메쉬에 맞는 렌더링 작업을 진행하게 되고,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어느 정도의 고해상도의 이미지들을 실제로 각각 LED 메쉬에 딱 정확하게 맞게 얻어낼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되게 스무스하게 넘어갔다고 말씀드렸지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스무스하게 넘어간 건 아니에요. 대단히 많은 오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또 다른 방법을 하나 더 생각해낸 게, 그냥 단순히 디폴트 뷰포인트에 어떻게든 아웃 프로스트럼이 왜곡된 형태를 맺히게만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앞에서 만들었던 뭐 위치값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디폴트 뷰포인트에 실제 그 촬영이 되는 시내 카메라의 정보만 어떻게 집어넣으면 왜곡된 형태로 아웃 프로스트럼이 생성이 될 거고, 그러면 그 메쉬에 맞게 그냥 동일한 방식으로 렌더링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 방법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디폴트 뷰포인트는 로테이션 값이 들어가더라도 로테이션 값 자체는 안 먹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작업했던 5.3에서는 그런 이슈가 있었고, 그 이슈를 뭐 좀 해결하기보다는 트윅하기 위해서 좀 편법을 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의 기준이 되는 카메라를 기준으로 해서 엔드스플레이 컴피그 액터 자체를 회전을 시켰고요. 그 다음 엔드스플레이 엑스폼, 그러니까 그 각각의 LED 메쉬들을 가지고 있는 엑스폼 자체를 역으로 회전시켜서 상이 맺히는 것은 그 회전값에 맞게 맺히지만 실제 LED 메쉬는 정각으로 돌아온 상태의 세팅을 진행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로테이션 값만 적용했기 때문에 이제 실제 LED 엔드스플레이 컴피그의 위치를 잡기 위해서 시내 카메라의 월드 로케이션과 그리고 엔드스플레이의 디폴트 뷰포인트의 월드 로케이션 값까지 맞추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이번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저희가 특별한 메쉬 수정 없더라도 동일하게 그 왜곡이 된 이미지가 아웃 프로스트럼에 맺히는 그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실제 왜곡된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는 공정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끝나면 좋을 텐데, 이게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 문제점들이 혹시라도 뭐 이 방법이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작업을 한다고 하면 생길 수도 있는 이슈라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게, 처음에는 왼쪽에 보이는 이미지처럼 바닥면에 있는 LED만 콘트라스트가 다르다는 건 색수차가 좀 다른 이미지가 뽑히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레벨이 특별히 물이 깔려 있어서 이 물 때문에 물의 반사 때문에 생기는 이슈일까봐 일단 프로젝트 세팅에서 글로벌 클립 플레인 옵션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여러 가지 옵션을 건드려 봤지만 얘의 이슈는 아니었어요. 그 다음엔 저희가 혹시 메쉬를 쪼개놔서 그런 이슈가 발생하고, 메쉬가 어쨌든 한 번에 렌더링 되는 것이 아니라 메쉬마다 각각의 단계를 통해서 실제 렌더링이 될 테니까 그때 발생하는 이슈일 거라 생각해서 저 전체 LED 메쉬를 하나의 메쉬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프로젝션을 통해서 렌더링을 걸었더니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클러스터, 그러니까 저희가 엔드스플레이를 구성할 때 각각 LED마다 주어지는 클러스터의 세팅이나 혹은 클러스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최대 해상도를 뽑아내기 위한 방법들을 좀 연구를 했습니다. 그 전에 실제로 클러스터가 쪼개지면 렌더 이슈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단일 엔드스플레이에서 렌더를 걸었을 때 이미지를 확인하는 것과 다른 머신에서 또 렌더를 걸었을 때 이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했었고요. 여기서 노드를 좀 분리하다 보니까 이러한 아티팩트가 좀 사라지는 걸 확인해서, 그러면 어쨌든 다른 머신, 다른 환경에서 렌더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어느 정도 이런 아티팩트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방식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 다음에는 뭐 이런 방식도 이건 그 팁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이너 프로스트럼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웃 프로스트럼이 아니라 카메라를 통해서 생겨드는 퍼스펙티브 이너 프로스트럼 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너 프로스트럼을 갖다 대고 렌더링을 걸었을 때는 어느 정도 그 전체 이미지를 한 장으로 딱 구웠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아웃프로스트로만 문제가 발생해서 그럼 이너를 각각 LED의 메쉬에 맞게 렌더링 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게 됐습니다. 뭐 그렇게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얘가 사운드가 나오네요. 넘길게요. 뭐 앞에서 뵀던 잠깐 다시 가면 이러한 좀 이러한 플러그인이 제공되고 있더라고요. 뭐 얘네의 기능은 스위치보드를 통해서 레코딩 한다고 하는데 또 다른 기능 중에 하나가 실제 이너 프로스트럼이 엔디스플레이에 맺혔을 때 이너 프로스트럼을 각각 LED 메쉬에 맞게 쪼개서 렌더링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최대 해상도가 좀 되게 적었어요. 각 이미지마다 4K 이상 뽑히지 않는 이슈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없었습니다. 뭐 그 다음에는 실제로 저희가 디폴트 뷰포인트를 자꾸 이제 트윅해서 건드렸기 때문에 이슈가 생겼을까봐 이러한 문제를 계속 테스트해봤지만 디폴트 뷰포인트의 뭐 각도나 위치값에 따라서 변하는 이슈는 아니라서 그 다음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렌더 사이즈 조절하는 작업을 좀 진행을 했었어요. 실제로 아웃풋 렌더 사이즈에 따라서 어떤 면이 겹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6K, 뭐 13K 그리고 20K까지 렌더링 작업을 거쳤고요. 저희가 완벽하게 원인 파악은 하진 못했지만 확실히 해상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색수차나 각각 간격이 보이는 아티팩트가 많이 사라졌어요. 근데 저희가 정확히 딱 답을 드릴 수 없는 이유가 레벨에 따라 다르기도 했었고요. 저희가 총 22개의 레벨을 만들었는데 특정 레벨은 어떠한 해상도 이상만 되면 그런 아티팩트가 사라지기도 했었고 어떠한 레벨들은 또 그런 아티팩트가 해상도를 높이다 좀 남아있는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세 가지 렌더 방식, 코너핀을 활용한 방식, 메쉬를 변형하는 방식, 그리고 단순히 디폴트 뷰포인트를 변형하는 방식을 하나로만 렌더링 건 게 아니라 각각 레벨에 맞게 정확하게 뽑히는 대로 매칭을 시켜서 이미지를 뽑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가 여기서 정확한 답을 딱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는 아티스트 영역이 좀 강한 회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는 20K 이상의 이미지를 뽑아내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긴 했습니다. 혹시라도 엔디스플레이에 맺히는 아웃프로스트럼의 렌더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의 이번 그 경험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언리얼 엔진의 포스트 머터리얼과 누크를 이용한 트랜지션 이펙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18개 그 전국의 시그니처 지역 그리고 총 4개의 이제 오프닝 영상을 제작해 달라고 했을 때 저희는 그냥 18개 지역을 단일로 땅 찍어서 제공하면 방송에 엄청난 하이테크 기술로 알아서 이렇게 조절해서 쓰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이제 그 모든 게 연결이 돼야 되고 그 중간중간 우리가 원하는 애니메이션 효과가 들어가면서 변해야 된다는 이런 이슈가 생긴 거죠. 저는 생각지 못했던 이슈였고 그렇다고 거기서 이제 그만하고 손들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기존의 편집 툴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 내부에 내재되어 있는 팀원 내에서 이 트랜지션 이펙트를 구현하는지에 대한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2가지 방법을 테스트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가지 방법 중에 두 번째 방법을 통해서 컨텐츠는 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방법도 뭐 가능성이 좀 보였던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여기 제가 이 페이지를 계산 안 했네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래서 각 환경 간의 효과적인 화면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대요. 그렇죠. 그래서 작업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희의 레퍼런스가 된 건 이런 그 이미지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오브젝트가 좀 디졸브 되면서 쫙 생겼다가 나왔다가 하는 이런 이미지를 생각했고 이걸 엔진상에서 어떻게 구현할까를 좀 고민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한 방법은 3D 상에서 트랜지션 효과를 구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좀 앞뒤가 바뀌긴 했는데 일단 매테리얼을 통해서 실제로 오브젝트 자체가 디졸브 되는 효과를 좀 만들고자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매테리얼 펑션 중에 디졸브 마스킹이라는 펑션을 활용해서 실제로 오브젝트 자체가 좀 디졸브 되게 그 값에 따라서 디졸브 되는 효과를 만들고자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건 Z축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뎁스 형태로 나가는 이제 단일 오브젝트가 아니라 Z축을 기반으로 한 디졸브 효과였기 때문에 각각 단일 Z축에 있는 어셋들을 묶기 위해서 블루프린트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영역의 Z축에 있는 애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 영역별에 있는 애들한테 동일한 매테리얼을 입히고 그 매테리얼의 애니메이션 값까지 동일하게 들어가는 형태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작업했을 때 효과는 되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매테리얼의 특징인지 카메라에서 좀 멀어지게 되면 그 효과가 되게 보이는 게 미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에서 가까울 때는 이런 효과가 대단히 극단적으로 보이는데 카메라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계속해서 좀 효과들이 작아지는 이슈 때문에 일단은 킵을 해두고 다른 방법을 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월드 포지션 뎁스 맵을 통해서 이제 각각의 뎁스를 주게 되고 저희가 만들어낸 환경 시퀀스에서 이 뎁스 맵을 통해서 0과 1 값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이제 레벨과의 트랜지션 효과를 주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 자체는 언리얼에서 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각 레벨에 맞는 월드 포지션 뎁스 맵을 생성했고 그 데이터와 기존에 저희가 만든 레벨 시퀀스 데이터를 가져가서 누크를 통해서 합성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노드를 이렇게 짜서 합성을 진행한 건 아마 누크 아티스트라면 충분히 가능한 요소일 거고 저희가 여기서 얻어갔던 장점은 실제로 일반적인 영화나 드라마, VFX에서 사용하는 누크의 이미지 노드와 언리얼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노드가 아직은 좀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언리얼에서 가장 제공이 어떠한 방식으로 돼야지만 기존의 VFX 컴포지팅 합성 파이프라인을 건들지 않고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는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얻을 수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언리얼 엔진의 무비 렌더 큐가 좋아지고 있고 지금은 이제 키 따거나 이런 것도 되게 편해지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실제 딥 같은 이미지까지 지원하는 형태가 되면 충분히 누크에서도 단일 소스를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되게 빨리 말하진 않죠? 죄송해요. 말이 빨라서. 세 번째는 MBC 선거방송에서의 언리얼 엔진 프리비즈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런 얘기죠.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레이아웃을 어떻게 보여줄지도 문제였고 왜냐하면 LED 스테이지도 없고 저희가 만드는 것도 실제로 실제 LED 월이 아니라면 모니터에서 보는 건 크게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이러한 아나로그픽 효과가 나온다는 걸 설득시켜야 되는 이슈도 있었고 중간중간 이 프리비즈 데이터를 통해서 가이드를 만들어야 되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리얼 엔진을 테크비즈 툴로서 활용을 좀 해봤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첫 번째로 보시는 영상은 저희가 테크비즈를 할 때 사용했던 영상은 아니고요. 실제 그들을 좀 설득할 때 만들었던 영상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LED월 세팅되고 이 LED월 가이드에 맞게 컨텐츠가 제작되면 우리가 고정해 놓은 카메라에선 이러한 형태를 보여질 것이다. 그걸 좀 설득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영상들이고 이 영상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저희도 레벨을 제작하기 전에 이러한 테크비즈를 기반으로 해서 작업을 해야지만 추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을 거라는 좀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도 세팅부터 실제 카메라의 위치 이러한 것들을 실제 언리얼 엔진의 LED월 메쉬와 그리고 여러 가지 실제 세트장에 사용될 구조물까지 고려해서 테크비즈와 카메라 위치를 잡아가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구도 같은 경우는 좀 더 와이드한 장면에서 좀 보게 되면 실제 세트가 좀 최대한 안 보이는 형태로 LED월만 많이 보이는 형태로 좀 가져가려고 했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보시는 것처럼 LED월이 많이 보이고 바깥과의 경계면에 좀 오브젝트를 진짜인 것처럼 보여지게 되면 이런 오브젝트들이 카메라에서 봤을 때 실제 튀어나오는 것처럼 많이 보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구도를 세팅하고 이러한 구도에 대한 프리비즈 데이터들을 많이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가깝게 세팅하게 되면 좀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을 줄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 안이 공간처럼 느껴서 박스 형태로 보인다거나 큐브 형태로 보여서 어떤 물체를 채운다거나 그리고 그 뒤에 공간이 더 확장되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긴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전체 세트가 와이드하게 다 보이는 게 난 좋다. 이렇게 안엠프 효과도 좋지만 전체 세트가 보이는 효과를 더 원하시긴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도도 만들어 드렸고요. 실제로 좀 전체 와이드하게 바닥 세트면까지 다 보였을 때 어떻게 효과가 보여지는지도 어니언 엔진을 통해서 테크비즈 데이터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좀 제안을 드렸던 건 실제 바닥에 세팅되는 세트, LED 월 이외에 뭐 저런 그 미술적인 부분이 어떻게 했을 때 좀 저희의 컨텐츠와 어울릴지에 대한 제안도 같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안을 통해서 실제 카메라의 위치, 높이 뭐 이런 것들까지 협의가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정해지고 나서는 이 테크비즈 데이터를 가이드 레벨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총 22개 그 렌더링 작업이 필요했었고, 이 렌더링 작업을 할 때 저희 뭐 아티스트가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각각의 레벨에서 기준이 없다 보면 그 레벨 디자인을 하거나 어셋 배치를 할 때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는 카메라 그리고 기준이 되는 가이드 레벨을 제공을 해서 이 가이드 레벨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시작하는 걸로 공정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 레벨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 것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어쩔 수 없이 선거 방송이다 보니까 아래에 뭔가 자막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하늘 위에도 자막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중앙 영역만 사용해서 배치를 해야 됐었고, 그 와중에 뭔가 좀 입체감 있는 효과를 내주기 위해서 좀 Z축으로 좀 깊게 들어간 좀 배치들을 많이 활용을 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좀 좋았던 배치 같은 경우는 대전역 같은 배치는 실제로 기차 자체가 좀 앞뒤로 움직이면서 실제 기차가 옆을 지나가는 느낌을 많이 줄 수 있게 구도 배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시그니처 지역이라는 게 있고 그 지역에 맞는 컨셉을 잡아가야 되긴 하는데 그 지역 내에서 그 지역 자체가 저희가 이렇게 원하는 컨텐츠와 좀 안 맞는 것들도 있어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좀 심심하기도 하고 뭐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저런 공간이 없지만 어쨌든 비행기도 보여야 되고 공항의 느낌도 내야 되고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좀 리얼리티보다는 이 공간 구도에 맞는 세팅 작업 위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른 지역도 있었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 원래 저 색깔이 아닌데 못 쓰는 색깔이 있더라고, 선거 방송은. 우리나라가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 네. 잡혀가는 거 아닌가 몰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좀 길어서 제가 좀 자르도록 할게요. 이러한 식으로 트랜지션 효과나 이런 게 구현됐었고, 이게 제가 이게 한 3분이 넘어서 이걸 보여드리면 끝날 것 같아서 이거는 좀 보여드리다가 말도록 할게요. 되게 어색하다, 그죠?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진짜. 그래도 저희가 이 전체 작업을 실제로 아티스트 한 4명이서 한 2달 반 정도에 다 끝낸 영이긴 해서 그 정도를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있을 테니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 가이드 레벨은 실제로 인트로 영상을 만들 때도 활용이 됐었고요. 그래서 인트로 영상 자체는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는 영상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LED 월상에서 보여질지 그리고 어떤 효과들이 제일 잘 나올지를 기준으로 잡아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컨셉 영상이고요. 이 컨셉 영상이 클라이언트에게 전해지고 컨펌을 받은 이후에는 실제로 이러한 형태로 작업을 해서 방송이 되었었습니다. 뭐야, 핸드폰이 보이네. 저희 애들이 그래요. 되게 잘해서. 그래서 어니언 엔진 내용이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스캔 데이터 및 리얼리티 캡처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개 지역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오브젝트가 그러니까 시그니처 아이템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저희도 이제 한 5년 동안 VFX 업을 하면서 축적되었던 어셋도 있었고 그 어셋을 재활용한다거나
단순 건물이라고 하면 모델링 자체가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건물의 사이즈나 창문의 개수 이런 좀 그것만 맞추면 작업할 수 있었는데 조각상, 동상 이런 거를 모델링할 시간은 도저히 불가능했었습니다. 저희 회사 내부에 스캔을 전문으로 하시는 팀이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그 팀한테 이걸 또 부탁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가서 찍어오자. 그리고 리캡이 쉽다고 하니까 한번 들이박아보자. 이런 느낌으로 촬영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간 건 이제 대구의 김광석 거리를 가서 고 김광선님의 동상을 사진을 찍었고요. 저희가 뭐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게 아니니까 최대한 매뉴얼을 많이 읽어보고 많은 샷을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오버랩되는 구간이라는 거나 카메라 각도, 조명 이런 것도 좀 생각해서 많은 테이크를 찍어서 왔고, 그리고 실제로 리얼티 캡처를 돌려서 얼라인을 하고 메쉬를 생성하고 뭐 텍스처 작업을 했더니 그 이후에 언리얼 엔진을 딱 잘라서 들고 왔을 때 특별한 작업이 없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저희가 뭐 영화 촬영용 세트거나 이게 배경이거나 그렇다고 하면 더 많은 작업들이 필요했겠지만 어쨌든 방송의 미드컬 정도의 환경 내에서 사용되는 어셋으로는 특별한 작업 없이 충분히 활용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컸어요. 얘는 좀 크긴 한데 충남에 있는 독립기념관의 이 그 동상을 또 두 번째로 촬영을 가서 얘도 좀 시도를 해본 거죠. 눈높이 말고 좀 하늘 높이 있는 것도 어떻게 찍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래서 실제로 그 아이레벨로 촬영을 진행을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무슨 이런 리그를 만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카메라를 쭉 올려서 찍거나 이런 리그를 만들어간 건 아니라서 그런 거는 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최대한 사진을 많이 찍어오고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저희 환경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500% 향상, 이건 제 기준인 것 같아요. 저희 회사 기준이에요. 뭐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실제로 전문적인 스캔 데이터하고 좀 더 전문 영역이 있다고 하면 더 좋은 퀄리티가 나올 거라고 생각도 들긴 했었고, 특별한 장비 없더라도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만을 통해서도 내가 원하는 3D 오브젝트를 되게 쉽게 만드는 방법인 것 같았어요. 거기다가 리캡 자체는 많은 기능을 내포하고 있긴 하지만 그 기능들 중에 특정 기능만 어느 정도 숙달하게 되면 좀 더 빠르게 3D 어셋 제작이 가능한 공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제 뭐 말씀은 다 끝나긴 했는데 저희의 뭐 작품 자체가 뭐 되게 퀄리티가 좋다거나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래도 엔진을 가지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했다는 거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되게 기술적인 얘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저희랑 동일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일 테니까 그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그 문제들을 서로 또 협력을 통해서 해결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웨스트월드가 단순히 영화 드라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이 좀 관심도 가져주시고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